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선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그 이유는 뭔가요?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가 정치인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우리 유권자들의 심리를 분석한 책 한 권을 냈습니다. 좋은 대통령을 뽑기 위한 분석이라고 하는데, 오늘 화제 인터뷰 신간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 된다를 펴낸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 직접 만나보죠. 황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 제목이 희한해요. 좋은 대통령이 왜 나쁜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네, 국민들이 정치인을 바라보는 심리는 바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지도자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킬 막연한 구세주 같은 사람을 뽑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구세주는커녕 뭐 쪽박을 깨거나 내 있는 거 빼들어가거나 예. 아니면 완전히 사기당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 대중들의 심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럼 지금 후보들 지지율의 상승 하락도 그것과 뭐 일치하는 흐름을 혹시 읽어보셨어요? 그럼요. 사실 지금 가장 여론 지지가 높은 문재인 씨 같은 경우에 예. 대중들이 이분에 대해서 인품이 좋은 구세주 같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착하기에 사람들을 도와줄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품게 하는데, 정말 제대로 잘할 수 있는지 아직 확신은 안 드니까 이 뭐 확장이 안 된다, 지지가 외연 확정이 없다, 뭐 이제 이런 평을 듣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새롭게 갑자기 탁 더 뭔가 지지를 받는 듯한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분의 이미지가 잘난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부잣집 도련님 이미지. 자신이 잘났고 부자로 성공한 것처럼 정치도 성공할 것 같은데 그게 혹시 그 사람 욕심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은 계속 국민을 위해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국민의당 아마 후보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씨 같으신 분은요. 사실 그분의 이미지는 막 나가는 넘버 3 같은 그런 이미지를. 넘버 3, 막 나가는 넘버 3. 거침없는 어떤 인상을 대중들이 가지게 되냐면, 과거에는 보스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지금 이제 보스가 없어지니까 스스로 보스가 되기를 기대한 마음으로 거침없이 나가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일단 제일 구세주 이미지를 유권자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문재인 후보다 보니까 다자구도에서는 계속 앞서가고 있었던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나 단점도 있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 걸까요? 사실 문재인 씨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적폐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안 다가와요.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막연한 기대만 가지게 만드니까 확신이 안 드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게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하는 조언이셨고, 아까 안철수 후보는 부잣집 도련님 같은 이미지. 요거는 약간 단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장점도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잘났고 부자로 성공했으면 내 문제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근데 뭐 그런 마음으로 부잣집에 결혼한 사람 잘 산다는 소리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걸 보면 저 사람이 분명히 능력이 있을 거야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도 된다. 그럼 홍준표 후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넘버 3. 홍준표 후보한테는 필요한 건 뭡니까? 넘버 3가 보스를 대신하려면 많은 조직원들이든 국민들한테 실망을 줘야 되는데. 신망, 신뢰. 이분 같은 경우는 믿을 수는 없거든요.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막 막말을 하시고 상당히 싸우시던데 국민들 입장이 짜증. 보는 국민, 인터뷰 듣는 국민은 짜증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후보라면 과연 되겠는가?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뭐 그냥 다 가보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어떻습니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똑똑한 범생이 같은 이미지를 주는데요. 뭔가 똑바른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마치 그냥 문제의 정답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본인은 확신을 못하니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범생이에요.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럼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야 되잖아요. 아니죠. 지금은 이 나라가 직면한 또는 국민들이 원하는 문제가 뭔지 국민들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 답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아니라는 그거를 본인 스스로 더 찾아야 되실 것 같아요. 더 찾아야 된다. 심상정 후보 어떻습니까?
이분도 똑똑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이웃집 아줌마 같은 이미지를 주시는데요. 저분이 대통령을 대표한다라고 하기에는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사는 동네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의 어떤 확장성, 이 부분의 한계를 지금 뛰어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란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각각 후보들의 이미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 후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부분을 분석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그 심리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럼요. 사실 연구 방법을 일반적으로는 Q 방법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Q 방법론? 예, 그게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전통적으로 Q 방법론 또는 주관성 연구법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 식에 의해서 나온, 그냥 듣기에는 이거 황상민 박사님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다 여러분 심리학적인 틀거리가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황상민 박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보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분석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후보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보완해라라는 분석까지는 해주셨는데, 국민들께 이러하게 뽑으셔야 제대로 된 대통령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조언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걸 해주세요. 바로 내가 바라는 욕망이 뭐고 이 나라의 이 시대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 사람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뽑히든 다른 사람이 뽑히든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계속 요구할 때 나는 노예가 아니라 주인된 마음으로 대통령을 뽑은 국민이 되는 거죠. 구세주가 아니라 일꾼을 뽑아라, 머슴을 뽑아라, 머슴 선발하듯이 선발해라,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머슴이 해야 될 일을 누가 뽑히든지 간에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이 될 때 바로 주인이 되는 대통령 뽑기가 되는 거죠. 좋은 말씀이네요. 막연하게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한데 잘 살 수 있게 경제도 도와주고 뭐 행복하게 해주고 교육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사람이 난 필요해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사기당해요. 사기당하기 딱 좋은 거다. 그 많은 정책 중에서 내 마음을 파고드는 정책이 하나라도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따지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게 갈비탕이다 하면은 그 갈비탕 하나를 제대로 잘하는 사람 뽑아라. 그렇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해 주셨네요. 바로 그런 사람. 너무 어려워요, 박사님. 야, 갈비탕 잘하는 집에 가서 갈비탕 먹는 게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사시려고요? 뭐든지 하나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머슴이 누군가, 여러분 정말 눈 크게 뜨고 찾아보셔야 되고요. 너무 이미지 허울 이런 것에 속지 말아라. 요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황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 된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황상민 박사였습니다.